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화창한 3월 15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러 못 갔고요. 오늘 외에는 또 토요일마다는 그 자전거 옷을 입고 여러분 만나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하기 너무 좋은 날이고요. 그냥 외투 없이도 그냥 나가도 되는 정도의 날씨입니다. 목도리 하나 정도만 챙기면 웬만한 추위 걱정은 이제 없어도 되는 그런 완전한 봄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고요. 해도 좋고 하늘도 대체적으로 약간 미세먼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날이 화창한 주말이라서 여러분 보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주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조금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미국에서는 뜨겁게 반등한 시장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2.13% 117포인트가 오르면서 5,638로 오랜만에 2% 넘는 큰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1.65% 상승하면서 41,488,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무려 2.6%나 급등을 했습니다. 17,75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주었죠. 자, 오늘 강세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반등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굳이 이유를 찾자면 트럼프의 조용해진 입, 그가 오랜만에 소셜미디어를 거의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 값은 안 좋았어요. 이게 오늘 정말 이게 신기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데이터 값이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냐면, 심리지표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미시건대 관련된 그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심리지표들입니다. 즉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평가지수 등등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 발표를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높아서 3.5%, 와 되게 높아했는데 3.9%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보다 더 높게 말을 잘못했네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5에서 3.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무려 4.3%에서 4.9%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심리지수는 64에서 57대로 57.9, 기대지수는 64에서 54.2로, 평가지수는 65.7에서 63.5로 모두 굴러 떨어졌습니다. 평가지수만 좀 덜 굴러 떨어졌지 기대지수, 심리지수는 완전히 굴러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민주당은 더 떨어졌겠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건 공화당 지지자들도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점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고, 이제 관세 붙이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관세를 붙이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 어떻게 됐겠어요? 올라갔죠. 금리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정말 독특한 거는, 예를 들자면 bad is good 되려면 무슨 말이에요? bad is good이 되려면 경기가 되게 나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좋아지겠네. 금리 내리니까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오늘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 값이 나빴습니다. 이거는 금리를 올리는 소재예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고, 이제 곧 있을 FOMC 회의의 금리 인하 확률은 1%예요. 사람들의 기대치는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확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그런데 소비심리는요? 소비심리는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비는 덜 하겠구나, 이런 겁니다. 자, 소비는 죽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 일컬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2% 2% 중반 이렇게 오른다고? 자, 그거는 결국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거의 쉼없이, 그죠? 한 2번 정도 살짝 오르려다가 말고, 이 정도였으니까 12%가 떨어졌고, 고점 대비. S&P도 고점 대비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두 자릿수로 떨어지면 10% 떨어지면 이제 조정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쉼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에 대한 반등이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느꼈을 만큼, 공포에 떨었던 만큼 이 공포에 어떤 쏟아내는 매물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용 반대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그냥 세차게
한번 넘어갔다. 뭐 이런 이렇게 현재 상황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자, 팔 사람들이 일부 팔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자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자리였었고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이고, 특별히 굳이 찾자면 폭스콘이 뭐 저기 애플 제품도 만들어 줍니다만 또 뭘 만들어 주나요? 네, 데이터 센터를 그 서버렉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이번 25년도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이 폭등세를 이끌었고요. AI 주식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폭등할 때 선두에 섰고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거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빠질 거야라고 생각했으나 주가가 예를 들어 관세에 대한 우려 등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긴 했으나 실제로 AI에 관련된 투자는 어떻다? 하나도 안 빠지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이것들을 그 관련된 기업들이 보여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관련되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주요 기업들의 상승폭이 정말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주가가 무려 5.27% 5.27 맞나요? 맞네. 5.27% 올랐고요. 테슬라도 3%대 후반에 반등을 보여줬고, 빅테크들이 모두 오히려 애플만 뭐 1.8%로 좀 덜 올랐고요. 그 반도체 지수는 무려 3%대 중반에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효자 역할을 한 것은 또다시 AI였습니다. AI의 생산성 향상과 진보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그 부분을 너무나 많이 빼놨기 때문에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 관련된 설비 투자 전선은 이상 없다. 이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주말에 다음 주에 한국의 AI 관련주들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것이다 라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발언을 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일단은 2주간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증시각도이 TV에서는 지정학 특집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됩니다. 오늘 내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될 거고요. 중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중국을 분석했던 우리 신영관 대표님을 모시고 중국의 어떤 현재 얼마나 과거 대비 강력해진 중국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김동기 작가님을 통해서 자, 지금 미국의 이 현재의 상황들이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지정학적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한 역사적인 검토와 앞으로의 미래 시나리오 전망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편집이 끝나는 대로 그 중동, 이 미국의 상황이 중동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또 러시아는 이번에 미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게 될지까지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현재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만간에 그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주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특집이 이어지고요. 이것들을 파악하셔야 주식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할 분들은 싸게 잘 사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기업이 나를 이끌어 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지정학 특집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시장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중국을 잡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지금 지정학의 매우 특징적이고 재미난 부분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